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한 달에 6만 2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이달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죠.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타면 교통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또 돌봄 정책은 더 촘촘해지고 기회소득 대상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예정인데요. 올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을 김신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는 5월부터 19세 이상 경기도민은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용 카드로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사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더 경기 패스가 도입됩니다. 더 경기 패스는 도내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탈 때도 적용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이용 횟수 제한은 없고 환급 범위는 일반 20%, 19세에서 39세 30%, 저소득층은 53%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1,400원씩 대중교통을 60번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30%인 약 2만 5천 원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겁니다.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많은 교통수단 그리고 혜택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설계해서 자유롭도록 하겠습니다. 19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을 기존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2배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인 똑타 앱을 통한 서비스도 늘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똑타 앱을 통해 택시 호출과 결제가 가능해졌고 다음 달부터는 콜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똑버스 운행 지역이 1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360도 돌봄입니다. 360도면 전방위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누구나 언제나 또 어디서나 돌봄을 통해서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360도 돌봄의 그 빈 슬롯을 전부 채우고 싶습니다. 360도 돌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누구나 돌봄은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에 놓인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방문 의료와 심리 상담 등 7대 서비스가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데 올해는 포천과 연천 등 1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두 번째 언제나 돌봄은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라인 콜센터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연계받을 수 있고 친척이나 가족 등이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가족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올해부터 야간이나 휴일에도 재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 210가구에는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장애인과 예술인에게 지급했던 기회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체육인과 농어민,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도민과 아이돌봄 공동체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0년 지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또 소형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선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빨리 공급을 늘려야겠다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서 막혀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 시행 계획할 때까지만 받으면 된다. 약간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일단 급하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안전진단 받으면 된다라고 굉장히 좀 유화적인 메신저를 줬고요. 조합 설립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구역 지정하고 동시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3년 정도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2, 3년 정도 단축의 효과는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이 왜 오래 걸리느냐 하면 물론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조합 내부의 갈등, 지금 제초안 같은 규제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그리고 시공사와의 갈등, 또 서울시, 경기도 지자체와의 갈등, 어떻게 해야 된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15년 걸리는 게 7년으로 단축이 된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3년이 단축이 돼도 내부에 소송이 걸리면 또 15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아닌 요즘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좀 파격적인 규제 대책들이 나옵니다. 300세대 미만을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300세대 기준을 없애버리고요. 더 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도 된다. 주차장 완화시켜주겠다. 방수도 마음대로 늘려도 된다. 이런 파격적인 규제들이 나와서 1인, 2인 가구를 위한 공급을 늘리는 데 또 초점을 맞췄고요. 추가로 이제 세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면 주택수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에서 다 빼줍니다. 이런 최근에 고금리에 주택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요자들이 또 호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부동산 주택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좋아지려면 일단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5년에서 2021년 7년 정도 집값이 2배 정도 오르면서 상당한 피로감, 버블이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 버블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2024년 시장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고요. 하지만 넋 놓고 있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종잣돈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좋은 기회들이 나옵니다. 공공분양 브랜드죠. 뉴홈. 뉴홈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분양가 자체도 주변 시세의 한 80에서 70%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인천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을 보시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나오는데 두 개 다 청약해도 되거든요. 둘 다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이 우선이니까 정부가 세금을 투입을 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들, 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새 아파트보다 한 20, 30% 저렴한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두천에는 미군 기지가 오랜 기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은 지역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군 기지를 꼽고 있는데요. 미군 기지의 즉각적인 반환과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도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 의원들이 지역 미군 기지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며 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캠프 K시 앞에 모인 의원들은 미군 기지가 주둔한 지 70년이 넘었다며 묵묵히 나라를 지킨 덕분에 동두천은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부평 캠프마켓 등 반환 미군 기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동두천 지역이 제외된 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두천을 방관하고 무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아 버린 것이다. 미군 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동두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동두천에는 미군 기지가 주둔했습니다. 한때는 동두천 전체 면적의 약 42%가 미군 기지였습니다. 현재 동두천에 남아있는 미군 기지는 모두 4곳, 면적은 17.42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 면적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70년 동안 미군 기지가 자리하며 지역 발전을 저해했고 이로 인해 약 22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동두천시의 주장입니다. 동두천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 미군 기지의 반환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입니다. 동두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해 국방부 앞에서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주한미국 대사와 면담을 해가지고 면담도 용이지 않으면 그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 시위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것도 반응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군 2사단 정문을 봉쇄하는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미군 기지 반환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2024년 포천시의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개의 특구를 유치하고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시는 올해 7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3개의 특구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교육발전특구 유치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개혁 투자 인센티브 등이 가능해지는데 시는 에코그린 일반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입주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사시설을 활용한 국방 드론 중심의 특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군용 드론 시험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포천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도 확장해 국토교통부 드론 상용화 사업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런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전례 없이 정말 아주 획기적인 세제 특례가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자체가 당초에는 공공에서 주도 발전에 대한 부분을 주도했습니다만은 평화경제특구 유치로 포천을 경기 동북부 관광 거점으로 개발합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인 연천, 철원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의 도시가 함께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추진합니다. 수도권 체북단에는 포천에 3개 정원, 지질공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3개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또 교육발전특구 유치, 포천-화도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설, 수원산 터널 조성 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생활권을 넓힐 계획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그 밖에도 명품 주거단지 조성으로 2만 3천여 세대를 공급하고 청성산을 경기 북부의 남산으로 조성, 포천천 개선으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무실 역행, 말이나 이론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25일까지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교통 혼잡 지역 개선 사업과 교통 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의 대상지 선정,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시는 설문 결과를 분석해 시민 요구를 최대한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설문은 총 15개 항목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천구는 지난 11일 2024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10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2-19 판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관련 용역과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요. 아울러 연천 IC 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연천 DMG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 사업 등 9개 계속 사업은 국비 105억 원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의정부 음악도서관이 사서와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기관과 시민 단위로 구분해 운영될 예정인데요. 가족과 기관은 1월, 청소년은 3월부터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뮤직홀에서 다양한 영상과 음악을 감상한 후 담당 사서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음악도서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음악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